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북소리에서 미용 손자병법, 제가 쓴 책에 대한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미용인이 대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머릿말을 한번 보면, 행동하지 않으면 남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잘 되게 행동하라.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생각으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실행가가 되어라. 나는 생각의 집에서 나와 성공의 산으로 오르고 있다. 나는 나의 성공을 보려고 오늘 또 걷는다. 자, 제가 교육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인데,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조급함이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행하는 것만 아는 거다. 실천하는 것만 아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하는 것만 아는 거다. 그래서 제가 행하지 않고 아는 것은 또 다른 현대인의 무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실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구체화하셔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미용실의 표정이 밝으면 그 미용실은 성공한다. 이유는 첫째, 고객이 기분이 좋아야 만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는 직원의 배려가 있다는 뜻이다. 셋째는 내가 웃고 있다는 증거다. 결국 거울이잖아요, 그죠? 고객이 웃는다는 것은 잘 보면 내가 웃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웃게 한다는 것은 매출 증대에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다. 자, 고객을 즐겁게 하자, 고객을 웃게 하자, 고객을 행복하게 하자. 나는 이번 주를 고객의 행복 주간으로 설정한다. 고객을 살피고 고객의 표정을 끌어올리겠다. 실제 사례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설득보다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더 궁금해한다. 사례로 증거로 만들고 이야기를 전하라. 점점 발전하는 나는 오늘 또 최고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설명을 하지 말고 실제 고객의 예시를 들어라 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긍정의 말이 매출을 끌어올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제할 줄 알고 듣기를 좋아하며 상대의 감정에 빨리 동화되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긍정이 매출을 끌어올린다. 나는 고객한테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으로 가면 이렇게 순서 플로우가 있습니다만, 차례를 보면 첫 장 1장은 행동계, 그래서 고객을 사로잡는 행동. 첫 번째는 손을 잘 써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이 왔을 때 손잡는 방법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손을 어떻게 스킨십이라는 부분을 할 거냐라는 거죠. 특히 기존 고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고객을 할 때 손 모양이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두 손을 하는 것과 손을 크게 하는 것과는 전혀 본능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출돼야 된다. 그 다음에 21쪽에 나오는 것은 손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손이 차가웠을 때의 느낌, 따뜻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손을 잡았을 때 반가움의 강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 고객의 마음을 얻는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인사예요.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손인사를 먼저 한다는 거죠. 안녕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언어가 더 고객 설득에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을 여러분이 말로 설득하지 말고 이런 행동을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는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손을 잘 써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책 갖고 계신 분은 19페이지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해서 19페이지 첫 번째 보면,
손을 잘 써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 상대의 행동은 나의 본능과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한다. 어린아이는 친구를 만나면 손인사를 한다. 손을 흔들며 안녕? 손인사는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고객을 처음 만나 손인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이제 손잡기. 고객이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매출을 잡을 수 있다. 미용은 대면 시술이고 접촉이 많은 시술이다. 어느 업종보다 접촉이 많고 자연스럽고, 그러므로 접촉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중요한 통로이다. 고객의 두 손을 잡아라. 경계심이 없어지고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고객을 많이 만들어라. 처음 고객보다 단골이 많다면 더 쉽다. 고객을 관리하고 기억하면 더 쉽다. 손을 잡으면 단골이 된다. 단골이 되면 매출을 잡을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19페이지 손 모양.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손동작을 더 많이 쓴다. 이모티콘을 포함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모양을 쓴다는 거죠. 엄지와 건지를 이용하여 하트를 만들고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 두 팔을 들리고 두 사람이 합쳐서 하트도 만들고, 이런 행동 언어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몸 동작을 말보다 더 신뢰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설득은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된다. 행동 언어가 주는 그 시그널은 우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인사를 크게 한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손을 넓게 사용하라. 손 모양이 공을 잡도 동그랗게 모양을 펼쳤다 줄였다 하면서 좋은 이미지, 높은 신뢰도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을 해라.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강연을 한번 잘 봐라. 어떻게 하는가, 어떤 보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포착하는지를 잘 봐라. 어떻게 말을 던지는지를 잘 보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서서 하진 않는다. 결코 은혜로운 말보다 그 행동에 주는 액센트, 그 감정 몰입에서 심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수가 인생을 노래하는데 표정이 없이 노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표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전달은 전혀 다를 거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 손동작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1페이지 보면 손 온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접촉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말을 많이 했을 때와 접촉을 많이 했을 때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고객의 반응은 천지차다. 손 온도가 따뜻하고 접촉이 있을 때의 설득력은 전혀 다르다. 매출은 스킨십이다. 이렇게 중요한 접촉에서 조심하고 챙겨야 할 부분은 손의 상태이다. 물기가 있다든지 차갑다든지 접촉의 효과는 제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손 강도. 악수는 신체 접촉을 통한 인사로 상대와 교감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주도권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은 악수를 통하여 주도권을 잡는 사례를 많이 시도한다. 이때 손의 강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과도하게 압력을 강하지 않으면서도 살짝 당기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수의 강도는 고객의 마음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묵직한 느낌을 주게 해라. 자, 손인사는 친한 사람은 손인사를 한다. 이 말은 친하려면 손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눠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 보면 눈이 흔들리면 매출이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미용사병에 대해서 앞에 유튜브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착한 미용사들이 대체적으로 설득해서 놓치는 게 뭐냐면 눈이 흔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할 때 계속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돌린다든지 떠른다든지 웃는다든지 이 눈을 피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해요. 고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피하는 거죠. 아니면 아쉬운 소리 합니다. 고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쉽게 거절한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늘 얘기합니다. 고객의 거절은 고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권하는 사람이. 물론 이런 부분은 미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일이나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을 흔들리면 매출이 흔들린다. 눈썹을 올려라. 두 번째는 눈을 크게 떠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줄 알아. 이렇게 크게 뜨라는 거죠. 포인트를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놓치고 쉬운 것이 눈을 길게 봐라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본 적이 있는가?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 새로운 고객이나 이성 고객이나 연장자 고객, 즉 상대가 불편할 때 우리는 눈을 길게 볼 수가 없다. 그때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하나, 둘, 셋 봐야 되는데 하나, 둘 깜빡이면서 본다든지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마라. 우리가 중요한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 29조 입꼬리를 올리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부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책을 갖고 계신 분은 같이 보면서 이 리뷰를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성향 분석은 많이 있지만 판매자의 성향 분석에 대한 책은 없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아주 이거 작업하는 데는 오래 걸리면서 섬세하게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습관화해서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여러분이 꼭 구독해 놓으셨다가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